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진. 텅 빈 공장 바닥에 뒹굴고 있는 안전모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컨베이어 벨트. 거미줄 친 기계들 사이로 스산하게 새어들어오는 푸른 비상등 불빛. 마치 공포영화 세트장 같죠? 그런데요. 이곳이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던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입니다. 하루에 스마트폰 수십만 대가 쏟아져 나오던 바로 그곳이에요. 직원 수만 16만 명. 베트남 전체 수출의 20%를 이 공장 하나가 책임졌습니다. 20%요? 나라 수출의 5분의 1을 삼성 혼자 해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유령이 나올 것 같은 폐공장이 돼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삼성은 20조 원이나 투자한 베트남을 박차고 나갔을까요? 그리고 삼성이 떠난 베트남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 대답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초 베트남 정부 청사.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장이 미팅 요청을 했습니다. 최근 베트남 정부가 갑자기 세금을 2배로 올린 것에 대해 항의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베트남 산업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앉아서 손톱을 깎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삼성? 이제 예전 같지 않아요. 중국 기업들이 줄을 서서 들어오겠다고 난리인데 굳이 한국 기업한테 특혜를 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조건이 마음에 안 들면 나가셔도 됩니다. 문 열려 있어요. 아니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삼성이 베트남에 투자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2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넘어요. 베트남 외국인 투자 1위, 수출 1위, 고용 1위. 삼성 하나가 베트남 경제의 기둥이었단 말입니다. 그 삼성한테 싫으면 나가라고요? 16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50만 명이 삼성 덕분에 밥 먹고 살았어요. 베트남 청년들 사이에선 삼성 입사하면 인생 역전이라는 말이 돌았을 정도입니다. 근데 돌아온 대답이 문 열려 있으니 나가라. 기가 찰 노릇이죠. 2024년 6월 17일 베트남 박린성. 낮 기온 38도. 습도 90%. 그야말로 찜통더위였습니다. 오후 2시 13분. 퍽. 굉음과 함께 삼성전자 공장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고 기계들이 신음소리를 내며 정지했어요. 순간 공장 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뭐야? 정전이야? 에어컨도 꺼졌어. 부품 떨어진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던 최신 스마트폰 부품들이 우수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칩, LCD 패널, 카메라 모듈, 초정밀 부품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온도에 민감한 배터리 셀은 순식간에 불량품이 됐습니다. 하나에 수십만 원짜리 부품들이 몇 초 만에 쓰레기가 된 겁니다. 에어컨이 꺼진 공장 안 온도가 40도를 넘어섰습니다. 클린룸 안에서 방진복을 입고 일하던 한국인 기술자들은 그야말로 찜질방에 갇힌 꼴이 됐어요. 사우나도 이렇게 안 덥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한 기술자는 그날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20년 넘게 반도체 일했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전쟁터에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이 정전이 사고가 아니었어요. 베트남 전력청이 의도적으로 전기를 끄는 겁니다. 예고도 없이, 통보도 없이, 그냥 딱 끊어버렸어요. 이유요? 전력 수급이 불안정해서래요. 거짓말입니다. 같은 시각, 바로 옆 중국 기업 공장에는 전기가 펑펑 들어가고 있었어요.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고 있었습니다. 삼성만 골라서 전기를 끄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6월에만 5번, 7월에 3번, 8월에 4번, 석 달 동안 12번이나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피해액이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정전 한 번에 수백억 원어치 부품이 날아갔어요. 12번이면 계산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베트남이 우리한테 한 짓입니다. 소식을 들은 삼성 본사.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벌했습니다. 지금 장난합니까? 우리가 20조를 투자했는데
전기를 끊어. 호구로 보는 거 아닙니까? 당장 성명서 내고 법적 대응합시다. 테이블을 치는 소리, 서류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삼성이 이렇게 격분한 적은 손에 꼽을 정도랍니다. 하지만 당시 삼성은 참았습니다. 외교 문제가 될까봐. 20조 원이나 묶여 있으니까. 일단 참고 대화로 풀어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임원진이 직접 베트남 정부를 찾아갔습니다. 정중하게 면담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베트남 측 반응이요? 면담 약속을 3번이나 펑크냈습니다. 아예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다 겨우 잡힌 미팅에서 베트남 관료가 한 말. 중국 OPPO가 30조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삼성보다 조건도 좋고. 우리한테 삼성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 이 말을 들은 삼성 임원의 표정을 상상해 보세요. 아, 그래요? 그렇게 나오시겠다? 바로 그 순간 삼성의 결심이 섰습니다. 더러워서 떠난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옵니다. 2025년 1월 15일 인도 뉴델리 공항. 활주로에 레드카펫이 깔렸습니다. 양쪽으로 인도 전통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이 늘어섰어요. 헬리콥터가 상공을 선회하고 꽃잎이 하늘에서 흩날렸습니다. 누구를 위한 환영 행사였을까요?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전용기 트랩이 열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직접 마중을 나온 겁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총리가요. 모디 총리가 삼성 부회장의 손을 두 손으로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 서툰 한국어로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삼성, 인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통역도 안 거치고 직접 한국말로요. 베트남에선 면담 약속도 펑크 내던 나라가 있었는데 여긴 총리가 직접 공항까지 나왔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모디 총리가 삼성 부회장을 의전 차량으로 안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이 원하시는 건 뭐든지 해드리겠습니다. 법이 걸림돌이면 법을 바꾸겠습니다. 세금이 부담이면 세금을 깎겠습니다. 땅이 필요하면 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의 성공이 곧 인도의 성공입니다. 이게 바로 삼성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인도는 삼성 공장 부지 주변 도로를 새로 깔았어요. 전용 발전소도 지어줬습니다. 정전? 인도에선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공장 부지 선정부터 인허가까지 보통 3년 걸리는 과정을 6개월 만에 끝냈어요. 모디 총리가 직접 삼성 건은 최우선이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삼성 관계자들은 인도에 도착한 순간 눈물이 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당한 것과 너무 비교가 됐습니다. 같은 투자인데 대우가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025년 말 기준 인도 노이다의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공장이 완공됐습니다. 삼성이 인도에 추가 투자한 금액만 8조 원. 새로 생긴 일자리 5만 개.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15만 명이 삼성 덕분에 일자리를 얻었어요.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 점유율은 1위로 껑충 뛰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삼성을 전략적 파트너로 대우하고 있어요. 반면 베트남은요? 삼성이 떠나자마자 박린성은 그야말로 유령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삼성 공장이 있던 거리. 예전에는 퇴근 시간만 되면 인파로 북적였어요. 한국 식당, 노래방, 편의점, PC방. 없는 게 없었습니다. 지금은요? 셔터가 내려간 가게들만 즐비합니다. 임대문이라고 써붙인 종이가 바람에 너덜너덜 찢어져 있어요. 부동산 가격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삼성 공장 근처 아파트가 2024년엔 10억 원이었는데 2025년엔 5억 원에도 안 팔려요. 사겠다는 사람이 없거든요. 베트남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말 기억나십니까? 삼성 입사하면 인생 역전.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삼성 떠나면 인생 폭망. 실업률이 치솟았습니다. 삼성에 다니던 16만 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어요.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50만 명이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베트남 경제 성장률은 7%에서 2%대로 곤두박질 쳤어요. 외국인 투자도 뚝 끊겼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죠. 베트남이 삼성한테 저런 짓을 해? 우리도 언제 당할지 모르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베트남 정부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던 중국 기업들은요, OPPO가 30조 투자하겠다고 했다면서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코빼기도 안 비쳤어요. 구두 약속만 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결국 베트남은 삼성도 잃고 중국 기업도 못 잡고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됐습니다. 자업자득이죠, 뭐. 2023년에 삼성 없어도 되라고 큰 소리 치던 그 베트남 관료. 2025년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경질당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한테 나라 망친 놈이라고 욕을 바가지로 먹고 숨도 못 쉬고 있어요. 그때 그 오만함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꿈에서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박린성에서 22년 동안 식당을 운영했던 응우엔 반 푸엉씨. 한국 음식 전문점이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삼겹살. 삼성 직원들이 단골이었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2년 전만 해도요. 점심시간이면 줄이 100m씩 섰어요. 한국 사람, 베트남 사람 할 것 없이 북적북적했죠. 매출이 하루에 500만 동은 기본이었어요. 500만 동이면 우리 돈으로 약 25만 원입니다. 베트남 물가 생각하면 꽤 큰 장사였어요. 그 돈 모아서 건물을 샀어요. 제 이름으로 된 건물. 평생 소원이었는데 이렇죠. 아들 대학도 보내고 딸 결혼 자금도 마련했어요. 다 삼성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떠나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손님이 좀 준 줄 알았어요. 근데 일주일, 한 달, 석 달. 점점 심해지더니 지금은요? 응우엔 씨가 텅 빈 식당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하루에 손님이 두세 명이요. 그것도 많이 오는 날이에요. 어떤 날은 단 한 명도 안 와요. 파리가 밥 먹으러 옵니다. 진짜로요. 테이블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때 북적이던 주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건물 담보로 은행 대출 받았는데 이자 낼 돈이 없어요. 다음 달이면 경매 넘어갑니다. 22년 동안 모은 거 다 날리는 거예요. 응우엔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동네 가게 10개 중 7개가 문 닫았어요. 야반도주한 집도 수두룩합니다. 빚 못 갚아서 도망간 거예요. 삼성이 왜 떠난 건지.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미안합니다. 우리 정부가 잘못했어요. 제발 삼성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베트남의 현실입니다. 2025년 11월 베트남 산업통상부 장관 응우엔 홍지엔이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한 겁니다. 목적은 하나? 삼성전자 본사 방문. 무슨 얘기를 하러 왔는지 다들 아시겠죠?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 본사 앞. 응우엔 장관의 표정은 2년 전 그 오만하던 관료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굳은 얼굴, 초조한 눈빛, 연신 넥타이를 고쳐 매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삼성 측에서 회의실로 안내하겠답니다. 보좌관의 말에 응우엔 장관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연한 표정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긴 테이블 건너편에 삼성 임원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들이 하나같이 차가웠어요. 미소 하나 없이 물 한 잔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응우엔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삼성 측에 깊이 사과드립니다. 과거 우리 정부의 일부 관료들이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베트남 고위 관료가 한국 기업에 이렇게 사과한 건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삼성 없이는 베트남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부디 재고해 주십시오. 원하시는 조건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삼성 측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총괄 부사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차가운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희도 감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2년 전 베트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전기 끊기고 찜통 속에서 고생했던 우리 직원들.
수천억 원어치 부품이 쓰레기가 됐던 그 순간들. 응우엔 장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장관님, 비즈니스 세계에서 실수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사장이 응우엔 장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배신은 용서가 안 됩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신뢰라는 건요, 유리잔과 같습니다. 한번 깨지면 아무리 붙여봐야 금이 간 자리는 그대로 남아요.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이미 인도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삼성을 파트너로 대우합니다. 총리가 직접 공항까지 나와 환영해줬어요. 그게 삼성을 대하는 올바른 방식입니다. 응우엔 장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장관님, 베트남으로 돌아갈 일 없습니다. 절대로. 부사장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다음에 다른 기업 유치하실 때는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응우엔 장관은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 쥔 서류가 구겨지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이게 바로 배신의 대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무게감입니다.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베트남이 온몸으로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가 다 지켜봤어요. 앞으로 어느 나라도 한국 기업을 쉽게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기업의 가치를 우리부터 알아야 합니다. 삼성, 현대, SK, LG. 이 기업들이 세계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아셔야 해요. 인도 총리가 왜 직접 공항에 나왔겠습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우리 스스로 우리 기업을 낮춰보면 안 됩니다. 둘째,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업을 믿으세요. 주가가 흔들린다고 겁먹지 마세요. 오히려 그때가 기회입니다. 베트남 같은 나라가 아무리 흔들어도 삼성은 끄떡없이 다시 일어섰잖아요. 그게 우리 기업의 저력입니다. 셋째, 자녀분들, 손주분들한테 이 이야기 꼭 해주세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우리 기업이 세계에서 어떤 위치인지 어린 세대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부심을 갖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